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마드 정변TV 김 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은 이제 우리 누구나 사람은 죽죠. 네, 그렇죠. 언젠가 죽죠. 네, 유한한 삶을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네. 한국인들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가 있는 그 주제를 오늘 테마를 잡았어요. 오늘 이야기 네, 이야기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16세 아이가 16세 중학생이에요. 어리네요. 네,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 학생이 그 자필로 작성했고 네.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자필 서명 날짜까지 해서 뭐 자기 주민번호까지 해서 완벽하게 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증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그 작성한 유언장 나중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장이요? 네. 근데 지금 16살이라고 네, 했나요? 16세예요. 유언은 이 법에 규정이 있어요. 유언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17세로 돼 있어요. 17세.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군요. 네, 유언 정령이라고 그래가지고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장을 썼어도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유언에 대해서 정말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할 거를 예지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약간의 제한을 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 안타깝게도 유언장을 작성한 이 학생이 네. 사망을 했어요.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바로 화장을 장례 안 지내고 화장을 바로 하려고. 바로 화장을. 네. 화장을 어떻게 바로 할 수 있나요? 화장을 바로 할 수 있냐고요? 네. 죽자마자? 네, 그렇죠. 화장을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루 정도 텀을 줘야 됩니다. 24시간. 아무것도 그 24시간 이내는 할 수 없는데. 네, 이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변사인 경우에는 만약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걸 수도 있고 증거 인멸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입법 취지에 들어간 거죠.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24시간 정도 이제 텀을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장례 싫어요. 부의금이 이제 들어오죠. 종목들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른 후에 거친 부의금. 네. 이 부의금에 대한 법적 성격이 혹시 있나요? 부의금은 생각해 보시죠. 이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살아있는 유족들한테 그 장례를 치른 유족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유족들에게 이제 조문객들이 증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족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는 위로 증여에 대한 성격이겠네요. 그렇죠. 증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상속재산에 이제 포함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상속재산이라는 건 이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을 이제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예, 유족들이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상속 신고할 때, 상속세 이런 거 신고할 때는 부의금은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네,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이 이제 그다음 바로 또 취해야 될 게 네. 이제 재산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제가 만든 이 사안은 어린 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이 있는지 혹시 모를 이제 부채 빚 같은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또 간편하게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있거나 또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파악을 반드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뭐 미리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빚이나 이렇게 모르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은 이제 금융재산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 조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뭐 차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관할 구청 시청 그런 곳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데 그 외에도 이제 통합 조회가 또 가능해요. 부동산하고 금융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부 24나 아니면은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이제 직접 그 상속인이 방문하시면 그 통합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게 가장 간편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럼 이제 재산 파악하는데 어려움 없이 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근데 조회에서 그 다 조회 결과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재산 조회를 하고 부채와 이제 뭐 재산 적극 재산과 뭐 부채 같은 걸 파악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상속을 승인
할 건지 포기할 건지 또는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갚고 나머지를 내가 취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릴까요? 그 단순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3개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승인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재산과 부채를 이제 상속받은 걸로. 근데 이제 상속 재산이 이게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상속 포기고 하나는 한정 승인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돼요. 법원에 신고를 하시고 법원에 이제 신고서를 이제 내야 되겠죠.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예,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순 승인이 돼서 더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가 더 많으면 네. 지금 뭐 포기랑 승인 얘기하셨는데 네. 그 차이점이 뭔가요? 포기를 하는 건 그냥 뭐 포기인 것 같고 네. 승인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기는 말 그대로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다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포기한 사람만 포기가 되고 음. 그 다음 차순위 상속인들한테는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 후순위 상속인들 또한 이제 또 포기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를 하면 본인만 포기가 되지 그 후순위 상속인들한테는 상속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순위 민법에 보면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다음에 2순위로 직계 존속과 배우자, 또 3순위로 가면 형제 자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뭐 1순위 직계 비속들,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이제 포기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은 또 있고 네. 빚도 있는데 명확하게 또 확인이 안 된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이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또 저 절차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정 승인은 이게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될지 명확하게 이제 계산이 안 되거나 이게 부채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한정 승인이라는 게 뭐 어디까지 그러면 승인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법원에 이제 한정 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은 좀 비교적 명확해져요. 왜냐면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하면서 망인의 부채와 재산을 어느 정도 좀 특정해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재산 목록을 이제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산 목록과 그 부채, 채무 목록을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의 돌아가신 분의 부채와 재산이 이 정도구나. 그럼 한정 승인을 하면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행 판결 중에는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제 명시가 그렇죠. 되죠. 상속 재산의 한도. 한도 내에서.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속 재산이 한도 거기까지만 되고 네. 이제 상속인들, 자녀들이나 이런 부수 상속인들한테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그걸 좀 명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이 보험금도 나와 있잖아요. 이제 보험금. 피상속인이 이제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망,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이죠. 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자, 네. 보험회사죠. 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자살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면책표현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 네. 자살 경우에는 보험금을 못 받습니까? 자살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약관에 보통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람이 우울해서 이제 자살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주요 우울 심화 그 경우는 우울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행위는 스스로 죽은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병이죠. 사실은 이건 굉장한 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면책 약관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 봐가지고 법원에서 여지를 두고 있어요.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런 그 주요 그 우울 장애로 이제 의학적 견해가 나오면은 그렇죠. 자살이지만 네.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찾아보니까 굉장히 최근 판례들이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자살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요. 글쎄 말입니다. 자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많이 걱정이에요. 네. 너무 치열하게 다른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곳만 전부들 바라보는 게 아닌지 얘기가 좀 샜네요. 네. 어쨌든 보험까지 청구를 했어요. 매장을 이제 했는데 네. 매장을 이제 하고 나서 한참 지나다 보니까 네.
화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화장. 나중에. 네. 그러면 이제 매장했던 그 시신을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또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걸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매장한 걸 그냥 파가지고 화장하면 안 되죠. 그 신고 절차가 있고 이거 개장을 하는 거잖아요. 개장이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관할 시청,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신고한 다음에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개장지, 그러니까 묻혀 있던 그 매장지에 네. 신고도 해야 되고 네. 또 개장을 하면 개장지에 있는 곳에 또 신고도 해야 되는 걸로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각각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걸로.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이제 보여준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이거 뭐 화장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요즘은 사실은 딱 시신을 묻을 만한 묘지가 별로 없어요. 네. 공동 묘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화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분묘 설치한 것들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개장을 해서 네. 화장으로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인력도 있어서 이렇게 임의로 했다가는 이제 과태료 적어놨기 때문에 과태료 적어놓기 네. 그런 것도 좀 300만 원 이게 과태료 네, 부과된다고 하네요. 3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봤는데 마지막 사례를 한번 네.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변호사님께서 해설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해주십시오. 갑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네. 자녀가 이제 그 2명이 있는데 2명. 재산조회를 한번 쭉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X라는 부동산 시가 1억 원 부동산이 있고 네. Y라는 상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시가 2억 원이에요. 2억 원. 네. 총 이제 3억 원의 이제 적극 재산이 있는데 Y라는 상가에는 네. 이제 채무가 상가에 근저당이 근저당. 설정되어 예. 3천만 원이라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론 3천만 원이라는 게 전부 채무가 전액이 아닐 수도 있죠. 채무액만 등기부에서 네,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또 이 피상속이 사망한 분이 졸업한 학교에 예. 장학금으로 뭐 얼마를 나중에 기부하겠다라는 그 예. 유언장이 발견됐어요. 그래요? 예, 유증이죠. 예. 발견됐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자녀 2명인 경우에 네. 상속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례에서는 우선 그 근저당권 채권자가 있잖아요. 네. 그분은 채권 보전을 받습니다. 이게 물건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녀는 한정 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요? 네.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더 많은데도 한정 승인 네, 한정 승인을 결정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저당 채권자는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어도 그 상속인들에게 이제 그 승계가 되잖아요. 근저당권은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 3천만 원을 일단 채권자가 근저당권 무채권자죠. 그 사람이 이제 확보하고 그럼 남은 게 이제 2억 7천 정도. 여기에서 이제 1천만 원을 학교에 유증한다고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유언자의 의사가 우선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이제 학교에 유증하게 되는 걸로 돼서 2억 7천에서 또 1천만 원이 빠지면 2억 6천 되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그 두 자녀가 법정 상속분 따로 뭐 유언을 안 했으니까 네. 2분의 1씩 하면 이게 1억 3천씩 네. 나눠지는 걸로. 상속 금액이 나오겠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적극 재산이 이제 지금 조금 많은 걸로 했는데 이게 저당권하고 그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게 순위가 그 우선권이 있는 게 저당권이 먼저겠죠. 그렇죠. 네, 이것부터 먼저 제하고 나머지. 근데 제하고 돈이 없으면 학교에 기부는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유증을 하고 싶어도 못 네,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재산이 적극 재산이 많아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사례를 뭐 통해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통상 그 일간 신문에 또 공고를 또 한정 승인 같은 게 또 하도록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요식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공고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누가 죽었고 재산이 이러이러하고 채권자들이 당신들이 이제 확인해봐라.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라. 라고 하는 그 공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빠뜨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정 승인 법원에서 결정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거를 정보드립니다. 그 불쑥 모르는 그 망인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난 당신의 그 부친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는데 봐라. 뭐 이게 뭐 차용증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또 소송 같은 것도 또 벌어질 수도 있고. 소송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채무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그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원래 한정 승인도 고인이 이제 죽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참 몇 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채무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단순 승인이나 한 뒤에
그 상속인들이 빚폭탄을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날벼락이죠. 말표현이 좋으신데 날벼락 그 자체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민법에서 그런 느닷없는 채무를 안 날로부터 이제 얼마 기간 안에 이제 법원에 가정법원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정 승인이 되는 걸로.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하고 뭐 유언 네. 필요한 것들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역삼각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언이나 유증이나 상속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실제로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쪽 전문을 한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례를 위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김 박사님과 저 같이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녕. 안녕.